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일봉상으로 21선이 61선 크로스하고 내려왔을 때 며칠 동안은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비트코인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61선이나 21선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11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4,600불을 하고 있고, 지금 업비트 가격으로는, 원화 가격으로는 9,440만 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쪽으로 좀 공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찌라시였다라고, 가짜 뉴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관계자 즉각 대응 계획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뭐 미사일을 쐈다라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또다시 4시간 봉상으로 정확하게 59.5K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이게 좀 가짜 뉴스다라고 나와가지고 448일선 지지를 해주고 지금 상승 중이죠. 일단 반등은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이고, 그 전에 제가 아침 9시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새벽 6시 40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중동 정쟁 확전을 일단 막았다.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공격을 끝내 포기하기로 이제 미국이 설득을 했다. 대신에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지상 군사 작전은 허용한다고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미 바이든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전쟁 확전을 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도 지금 전쟁을 지금 끝내려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또 나대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란을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지금 분위기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도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는데, 찐반등으로 보일 수 있는 레벨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와야 찐반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일 궁금하신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반등에서는 이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전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예전에 33K 갑니다라는 그런 썸네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시간 봉상으로 448일선이 깨지면 33K까지 갈 확률이 원래는 뭐 10%였다면, 뭐 10%도 아니죠. 거의 1%였다면, 이 448일선이 깨지는 순간에는 33K까지 갈 확률이 약 4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줬죠. 그랬는데 지금 448일선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등은 저는 제 철칙상으로 보통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다시 내려오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추세를, 이때는 이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쭉 올랐거든요. 근데 선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여기선 반등을 쳤잖아요. 그 반등 친 이유가, 원래는 제가 448일선 이탈이 되면 111선까지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봉상으로는 이 레벨에서는 근처는 왔어요. 근처는 왔는데 터치는 안 됐죠. 그 터치가 안 된 이유가 그 오지는 않았죠. 터치는 안 됐으니까. 대신에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얘기인데, 매수세가 강해졌으니까 448일선이 이탈이 되더라도 다시 말아 올렸죠. 매수세가 강하니까. 왜 매수세가 강하냐면, 이 448일선이 이탈이 되고, 원래 제가 철칙으로는, 저의 매매 기법상으로는 이 448일선이 깨지면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448일선이 깨지면 매수세가 안 강해야 되는데, 강해진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잠시 조정이 왔지만은, 승인이 나니까 당연히 수급이 많아지니까 그걸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치려면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같은 경우에
뭐 전쟁이 이러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나온다면 지금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일단 정확하게 반등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확전은 뭐 끝났다라고 아직 공식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염두에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찐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미리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확전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기 전에 오르는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448일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448일선 이탈이 되었지만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일봉상으로 일단은 여기서 일단 먼저 찐반등일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자면, 일봉상으로 일단은 이 21선이, 이 파란 색깔이 21선입니다. 연한 파란색이 5일선이고 초록 색깔이 60일선입니다. 이게 역별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별이라는 거는 작은 이평선이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5일선이 제일 밑에 있고 21선이 중간에 있어야 되고 61선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21선이 제일 위에 있죠.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뭐 이렇게 종고점을 뚫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마지막 하락하기 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찐반등이라 하더라도 지금 반등이 나와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448일선 부근이거든요. 448일선 현물 ETF가 승인이 된 날에. 근데 여기서도 반등을 쳤지만은 448일선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매수세가 강해져서 반등을 쳤죠. 하지만은 일봉상으로 이때는 21선이 내려오고 21선이 내려오고 5일선이 21선 파란 색깔 뚫고 60일선 뚫죠. 그죠? 그죠? 그리고 21선 뚫었던 거를 위에서 안착을 해주고 있죠. 61선과 함께. 이게 이제 찐반등의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일봉상으로 21선이 61선 크로스하고 내려왔을 때 며칠 동안은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비트코인 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61선이나 21선에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면 11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 448일선이 이때는 이탈이 되었지만 현물 ETF 때문에 수급이 많아져서 상승을 했지만은 이 매도세보다 여기에 매도세가 조금 더 약해져야 된다라고 했죠. 아무리 이스라엘이나 이란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은 뭐 결코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뭐 지금 막 미사일을 쏘더라도 뭐 본토에 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확전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WTI 미국의 유가도 실제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좀 더 떨어졌어요. 유가는. 중동 전쟁이 지금 이슈되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결코 이 전쟁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닙니다. 매수세가 예전보다 좀 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사람들이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448일선을 깨지지 않고 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눌림 형상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때 이 448일선을 깨지고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가 진짜 더 큰 추세를 보려면 이 448일선을 살짝 깨지고 이탈을 하면서 깨졌잖아요. 깨지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큰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터치되고 반등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조정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이게 이런 추세로 되는 겁니다. 추세가 이런 추세로, 그죠? 이런 추세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추세로.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448일선에 오면 꼭 주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448일선 이탈이 된다 라고 보면 33K까지도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33K까지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448일선이 이탈이 되면 111선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이 되더라도 이때와 패턴이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탈이 이때는 되더라도 이때는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면 매수세가 이때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많은 조건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이제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똑같이 오르고 있다. 확정만 안 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패턴으로 똑같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한다 치면 적어도 일봉상으로 21선이 내려와서 이 캔들이 21선을 안착해줘야 됩니다. 21선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되고 최대한 61선에서는 안착해줘야 되는데 이게 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만 보기에는 힘들잖아요. 그죠? 일봉상으로 이게 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4시간 봉상으로 1년선 4시간 봉상으로 224일선을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224일선을 안착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때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좀 하락이 왔었지만 승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은 1년선 위에서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치죠.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이탈이 됐으면 다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하락이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구간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에선 절대 타면 안 되거든요. 111선이 안착되더라도 이게 헤이크 무빙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때는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등 쳐서 뭐 이때는 뭐 똑같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매매를 하셔서 안 됩니다. 자기만의 이게 철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철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제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 448선 이탈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건 금방 얘기 드린 거는 뭐 수급이 많아져서 그건 결과론적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로 봐야 되는데 차트로 내만의 철칙을 깨고서라도 이게 찐반등이 되려면 일봉상으로 역별이 되어야 되고 단기 이평선들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4시간 봉상으로 1년선 위에서 안착을 되고 난 다음에 타도 안 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터져. 안착됐다가 안 됐다가 하죠. 그냥 안착 딱 되는 순간 계속 여기 추세가 머물잖아요. 일단은 448일선과 지켜주고, 그죠? 60일선도 위에서 지켜주고, 그죠? 다른 이평선 지어드리면, 110일선도 지어주고, 60일선에서도 안착을 잘 해주고 있고, 1년선도 지금 현재 안 보일 정도로 위에서 근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딱 장대 양봉이 팡 터졌다. 이 못 뚫었던 라인을 뚫어줬다. 이때만 타도 안 늦어요. 혹은 1년선 위에서 안착이 됐을 때 타도 안 늦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21선이나 60일선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타도 안 늦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그러한 시나리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만약에 제 철칙대로 원래 저의 정배대로 기법대로 정상적인 루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12일선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112일선까지가 55.6K입니다. 55.6K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히려 여기서 올랐다가 하락을 하면 지금 알트들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알트들이 이렇게 내릴 때 여러분들 59K가 왔을 때 오늘 말고 저번에 왔을 때 알트들 생각보다 많이 잘 버텼죠.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물량 털기 위해서 좀 방어를 해줬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서 떨어지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61선이나 21선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61선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111선까지 떨어지면 알트들은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111선에서 아마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별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과거에는 이게 2016년도부터 2017년도 패턴인데 역별이 완성이 되고 정별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항상 111선 그때부터 계속 쭉 111선이 우리가 기회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1선이 이탈이 되니까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해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들 뭐 여기서 찐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면 존버해서 어느 정도 버텨서 뭐 굳이 쓸데없는 손절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111선에서 우리가 탄다라고 하면 우리가 111선을 진입가로 잡고 손절가로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탈이 되면 896일선 33K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하락이 되면 이 뚫어졌던 레벨을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항상 111선을 여기 뚫어줬죠. 111선 한 번도 못 뚫어줬다가 여기 뚫어주죠.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 세력들은 항상 그 뚫어줬던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확인을 받고 갑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448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이러한 지지 형성을 보고 박스권 이후에 이 저점은 오지 않죠. 이 지지를 받았던 라인에서는 이 저점에서 오지가 않죠. 이건 세력들이 지지를 받은 거예요. 예, 확인을 한 거죠.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고 896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지지가 안 왔죠. 그래서 이 111선이 깨지면 아 이제 세력들이 지지를 받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 여기까지 33K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겠지만은 좀 염두할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과 다른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1선 라인에서 우리가 진입가를 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제 진입가를 손절가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존버만이 답이 아닙니다. 이게 깨지면 여러분들도 더 큽니다. 그래서 갈라코인이 22% 손절을 보고 현금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에서 타면 괜찮죠. 예, 그래서 진입가를 손절가를 잡고 여기 깨지면 조금 오랫동안 현금화를 좀 오래 하셔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치려면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보겠지만은 4시간 봉상으로 1년선 위에서 안착이 되는가도 봐야 된다. 일봉상으로는 이제 하루하루마다 이제 봉이 바뀌기 때문에 24시간 뒤에 우리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4시간 봉상으로 보면 하루 24시간을 6개를 나눠 가지고 보는 캔들이 4시간 봉이잖아요. 그죠? 4, 6, 24니까. 그래서 4시간 봉상으로 1년선을 안착해 주면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가겠구나. 그렇지만은 뭐 아직 확전이 된다 안 된다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일단 저희 원칙대로 정배라면 448일선 이탈이 되었으니까 111일선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때랑 뭐 똑같다라고 차트상으로는 이 448일선이 그려놓고 보면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는 이때는 하락을 했을 때는 111선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대칭을 주면서 캔들이 올라오면서 터치는 정확하게 안 됐지만 근처 부근에는 왔잖아요. 거의 한 뭐 이격이 뭐 0. 몇 프로 날 정도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반등이 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찝찝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매크로 거시경제 하나만 얘기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QT를 내년 초에 종료를 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연준은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죠. 유동성 공급을 걷어들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내년 초에 종료를 전망한다는 얘기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크게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도 좀 있으면 선반영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실제로 이루어져야 이제 뭐 선반영이라기에는 조금 좀 못하겠지만은 내년에 미국 경제도 저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침체라기보다는 미국은 경기 둔화 그리고 뭐 유럽이나 주변국들은 침체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2분기 뭐 상반기에는 이제 미국만 지금 GDP가 2.4%로 나왔거든요. 성장률이. 다른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0.4%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6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미국만 쭉 달리고 있다가 근데 주변국들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둔화가 오니까 미국 기업에게도 영향이 가니까 좀 연말에는 미국도 조금 경기가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는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한다. 양적 긴축의 종료 시그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